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에서 역겨운 미친 X가 된 그날,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렸습니다. 핸드폰 갤러리에는 알몸으로 낯선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열을 느끼는 그녀의 표정.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 그 5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만났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해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지하철로 새 정거장 옆에 살아서 서로 시간이 많을 땐 서로의 집을 오가며 거의 같이 살다시피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빠른 속도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연애하진 1년 3개월 정도쯤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고 자주 식사도 함께 하면서 한층 더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여자친구의 외갓집에 가서 밥도 먹고 친척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화목한 가정을 꾸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뒤로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뒤로 부모님과 종종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양측 집안에서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쯤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햇살이 따뜻한 봄날에 봄을 맞이하여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양가 부모님께서도 걱정 없이 여행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둘 다 금요일 퇴근한 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넘어와서 피곤한 상태였기에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미 푹 잠에 들었고 평소 잠기가 밝은 저는 여자친구의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대로 잠들면 또 진동에 깰 것 같아서 무음으로 바꾸려고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동을 계속 울렸고 진동과 함께 켜진 여자친구의 휴대폰에는 랜덤 채팅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했을 때 당시에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여행을 왔으니 이 여행 다니는 동안에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모르는 척, 즐거운 척 노력했습니다. 언제 물어볼까 타이밍을 보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당황한 여자친구는 눈물을 먼저 보였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 호기심이었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목 놓아 우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이번 일을 그냥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누가나 호기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고 채팅뿐이지 만나서 뭘 하는 건 아니니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제가 느낀 기분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단단히 경고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며 용서해줬죠. 그 뒤로 여자친구와는 전과는 뭔가 조금은 달랐지만 잘 지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여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여자친구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제2의 인생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급여는 반토막이 나지만 미래를 위해 자동차 튜닝 쪽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자친구와 저는 생활비를 아끼며 소소한 데이트에도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는 적고 여자친구는 생활비가 부족하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월세 관리비에 신용카드에 돈에 조금씩 쪼들리고 있을 때 제 차량 보험 만기로 어쩔 수 없이 대출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3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카드값 미납 직적인 여자친구 카드값과 핸드폰 요금으로 100만 원 정도 제 차량 보험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지출 내고 남은 100만 원으로 2개월만 생활비로 충당을 했고 힘들지만 겨우 버티며 지냈습니다. 이것만 버티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최악인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바빠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은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카톡에 답이 없고 어쩌다가 답이 오더라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연락이 통 없다가도 가끔 퇴근 언제 하냐 묻고 퇴근 시간을 알려주면 그 시간까지 답이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랜덤 채팅이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몰래 봐볼까 몇 번을 고민하다가도 여자친구를 믿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주말에 저희 자취방에서 데이트 중에 낮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몰래 핸드폰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에서 역겨운 미친 X가 된 그날,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렸습니다. 핸드폰 갤러리에는 알몸으로 허리에 낯선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나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희열을 느끼는 그녀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을 찾았지만 어플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보여서 혹시 몰라 라인에 들어가 보니 정말 랜덤 채팅에서 연결된 남자들과 돈 몇 푼 때문에 몸을 사고 파는 대화들이 보였고 실제로 그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여자친구와 더 나은 마레를 살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 들다가도 내가 왜 업종을 변경을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왜 여자친구를 챙기지 못했을까? 자책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싶어서 또 한 번의 용서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용서를 했을까 멍청하지만 이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저는 더 잘 챙겨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제가 세웠던 미래 계획을 포기하고 급여가 괜찮은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저 혼자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여자친구의 둘째 이모님께서 돈을 빌려주셔서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급여 40% 정도는 결혼 자금으로 적금을 넣는 중이고 매달 30만 원씩 둘째 이모님께 보내드리고 나머지로는 대출금 상환과 관리비, 기타 고정 지출 그리고 남은 돈으로 알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2년째 직장을 못 구하고 있고 아니 안 구한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저에게 들키는 이력도 있으니 이제는 숨기는데 그래도 의심을 감출 수는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자친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사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괜한 의심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최근에 이모님께 용돈을 받았다면 씀씀이도 커져서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며 돈을 벌지도 않는 사람이 버는 사람과 똑같이 돈을 썼습니다. 2번이나 용서를 해줬고 반성은커녕 3번째 랜덤 채팅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동물보다 못하는 이 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조차 역겹고 토할 것 같습니다. 그 여자친구라고 사랑하면서 살면서 부대끼고 제가 더 잘해주고 여자친구를 위해서 살면 여자친구도 반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랜덤 채팅 대화 내용을 3번이나 본 이상 분노만 남아 당장 헤어지고 싶지만 이렇게 헤어지자니 같이 살고 있는 집이 제 것이 아니라서 당장 새로운 월세방에 입주할 보증금이 없어 보증금을 모으는 동안 차근차근 하나씩 몸을 파는 증거를 수집해서 외가집 친척분들께 다 뿌리고 손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여자친구 꼴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용기도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정말 그런 짓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제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자괴감도 듭니다. 이런 제 자신한테 실망스럽고 죽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자친구가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